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에 2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셈법, 그러면서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과 전망, 정치부 김아린 반장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제 봤지만 이 대표가 구형이 나온 위증교사 사건, 녹취를 직접 올렸습니다. 이건 좀 이례적인가요? 네,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이렇게 녹취를 올린 것도, 그리고 기소 내용과 녹취를 비교하는 장문의 글을 올린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고 진술한 내용은 넣지 않았고요. 또 김 씨가 해당 진술을 한 지난 2월 재판을 전후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글을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어제 구형을 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2년과 3년 구형을 받았고요. 다음 달 열흘 간격을 두고 잇따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사법 리스크가 목전에 다가오니까 지지층에게 자신의 주장을 좀 더 강조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불복하기 위한 대비 차원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돼도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로 봐야겠군요. 자, 여권 상황 한번 보죠. 어제 이 시간에도 김 기자가 야권의 탄핵 위기론 이런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위 여권 위기설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은 크게 2개의 축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야당은 내주 시작될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치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증인을 채택한 상임위만 해도 법사위와 행안위를 비롯해서 4곳이고요. 관련 증인, 참고인만 해도 70여 명에 달합니다. 면책 특권을 내세워서 폭로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 축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장외 집회에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과 농민단체들이 다음 달까지 거의 매주 집회를 여는 등 총궐기를 예고했는데요. 여권에선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을 사유로 이들 단체가 장외 집회에서 정권 탄핵을 요구하면서 여론 형성에 나서려는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설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 합니까?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보면요, 좀 실체가 드러난 건 없다는 점에서 희박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최근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을 유심히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김 여사와의 7시간 녹취와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한 인터넷 매체가 이번엔 대통령실 전 행정관이 지난 전당대회 기간 한동훈 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란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를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잘 기획해서 한 대표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하겠다는 식의 내용인데요. 대통령실은 전 행정관이 김 여사를 직접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당사자 역시 자신이 사주할 위치가 아니었다면서 부인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전화를 했을까? 참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보안의식도 희박하고 그런가, 이렇게 좀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녹취 공개는 결국 대통령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사이를 좀 갈라놓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한 대표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예, 한 대표가 오늘 SNS를 통해서 국민과 당원들이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입장을 냈는데요. 해당 녹취에서 한 대표를 공격할 소재 중 하나로 자녀 문제가 거론된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한 대표가 해당 녹취에 대응하면서 이슈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국정감사가 또 본래의 의미를 또 상실할 수밖에 없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